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너는 예상을 하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면 수도권의 매매가는 이제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을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만나기가 힘들고 그 말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곳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미 많이 반등했고 전세가율도 낮고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굳이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뭐 저도 못 맞춰요. 뭐 못 맞춘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내일 당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2년 뒤, 3년 뒤에 오를지 내릴지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앞으로 대략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내피셜일 수도 있고 그냥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수도권 하락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현재는 2009년 수도권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을 보자면은 2007년까지 상승을 했고 2008년부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상승을 했고 2010년부터 하락해서 2015년까지 하락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이 이 2007년과 2021년을 같다라고 보면은 저희는 2021년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하락한 것처럼 2022년부터 하락을 했죠. 그리고 1년 뒤 2024년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옛날 데이터로 보면 2010년부터는 또 하락을 했어요. 여기 또한 1년 뒤인 2024년부터는 그러면은 하락을 할 것이냐. 그리고 2029년까지 횡보 혹은 하락하고 2029년부터 상승을 할 것이냐. 뭐 여기까지는 같으니까 여기까지도 같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증거를 보자면은 2024년부터 하락하는 어떤 근거 데이터를 보자면은 일단 수도권, 어떤 서울이나 좀 입지 괜찮은 곳들은 매매가는 이미 2024년부터 또 상승해서 높아졌고 전세가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입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게 조금 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어쨌든 전세가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전세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공급도 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올라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보자면요.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은 네, 2008년에 하락을 했고 2009년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 또한 2022년에 하락을 했고 2023년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수도권인데 서울과 경기도를 나타내 봤어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요. 이렇게. 2010년부터. 근데 매매가는 떨어지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의 대체제가 되니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 또한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 경우를 볼게요. 지방이 여기 충남과 경북을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부터 계속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경북도 마찬가지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둘 다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서울은 매매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졌는데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왜 올랐냐를 보자면은 이 전세가율에 있어요. 그 답이. 먼저 이거는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엘리트 중에 하나죠. 되게 유명한 아파트인데 대단지이고 되게 상급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좋은 아파트이죠. 이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보면 지금 현재 50%가 채 안 돼요. 그 매매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동탄 이신도시의 옥포한이라고 하는 동탄 이신도시의 대장급 단지 중 하나인데요. 여기 또한 전세가율이 거의 40%대예요. 여기 또한 매매가가 이전 최고점 수준으로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근데 전세가는 거의 그대로죠.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이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세가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매매가가 횡보를 하거나 뭐 전세가는 좀 오를지라도 매매가는 하락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더 그런 쪽에 무게가 힘이 쏠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천안의 불당동과 여기는 구불당이라는 곳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포항의 상도동이라는 그래도 좀 입지가 괜찮은 곳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불당동을 보면은 여기 구불당, 뭐 신불당이 대장이 있는 곳인데 여기 구불당이라고 좀 구축 아파트들, 뭐 2000년대에 지어진, 2000년대 후반이나 이런 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갭이 지금 전세가율이 한 80% 이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 포항 또한 전세가율이 한 80%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세가율이 꽤 높아요. 여기 보신 이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꽤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전세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 입지 좋은 곳은 방금 보셨다시피 전세가율이 40%대로 너무 낮아요.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조금 떨어지면 전세가율은 더 오를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여기서 10% 혹은 20%가 올라도 전세가율은 50% 혹은 60%로 여전히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높아진 매매 가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갑자기 금리를 또 엄청 내린다. 그러면은 또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고금리가 결국에는 돈이 귀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높아진 매매가를 다시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전세가율이 꽤나 받쳐져요. 그리고 그 지방이라도 좀 입지가 괜찮은 그런 곳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라면은 전세가가 여기서 10% 20%가 오르면은 80% 9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하고 반등을 못한 곳, 최근에 2023년도에 반등을 다른 뭐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은 반등을 했는데 아직 반등을 못한 곳, 그리고 전세가율이 올라오고 있는 곳, 그리고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곳, 이런 곳들은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매매가를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조금 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너는 예상을 하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수도권의 매매가는 이제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을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만나기가 힘들고 그 많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곳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미 많이 반등했고 전세가율도 낮고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굳이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때는 이 전세가율을 보면 되거든요. 전세가율이 한 80% 이상이 됐을 때, 그때가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지금은 전세가율이 높고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고 앞으로 이 가격에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건축 원가도 나오지 않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처 리뷰를 해볼 건데요.